와, 오늘은 전주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6월 7일 금요일 아침에 이슈 레이더 신인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젯밤에 우리가 싱가포르를 7대 0으로 이겼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거 저 보느라고 아주 피곤한데. 어쨌든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이슈 4개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가져왔네요. 금리 인하. 먼저 보겠습니다. ECB, 유럽중앙은행.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는 20개 국가들, ECB가 기준금리를 어젯밤에 낮췄단 말이죠. 네.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시죠. 유럽이 낮춘 것도 중요한데 지금 더 함께 살펴보셔야 될 거는 유럽뿐만 아니라 이 세계 10대 통화국으로 불리는 주요국들이 점점 금리 인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일본이랑 호주 빼면은 연내 다 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중앙은행이 2년 만에 금리 인하했고요. 그리고 하루 전에는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금리를 낮췄는데 여기에 더해서 아마 영국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주요국들의 물가가 점점 안정세를 찾으면서 호주 빼면은 거의 안정세를 찾으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로 지금 물가가 조금씩 잡히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증시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미국이죠. 네. 미국 증시하고 굉장히 지금 커플링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은 언제쯤 기준금리 낮출 것으로 시장이 지금 예측이 좀 변하고 있습니까? 9월이 지금 대세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 7월론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7월 빠르면. 미국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는 미국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한은보다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카고 연방기금금리 시장 선물 보면요. 여전히 9월 인하가 유력하지만 10%에 머물렀던 7월 인하 확률이 20%까지 높아졌습니다. 유럽이 금리 낮추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2일에 현지 시간 12일에 FOMC가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 이때 동결이 되겠지만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점도표가 중요합니다. 이때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금리 방향 어떻게 될 거나 이거 나타나는 것이 점도표인데 이때 점도표가 금리 인하 심리를 더 자극할지 이걸 살펴봐야 될 건데 관련해선 오늘 밤에 나올 고용 보고서, 미국의 5월 고용 보고서가 분수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고용 지표들 내려가고 있으니 5월 고용 보고서도 함께 같은 흐름 보이게 되면은 아마 FOMC 앞두고 금리 인하 기대 심리는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낮출 것 같습니까? 아마 여전히 미국이 낮춘 뒤에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맞지 않나라는 논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점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보다 먼저 낮추기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을 겁니다. 환율 부담도 있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수소차 얘기입니다. 혼다가 미국에서 뜬금없이 수소차를 출시했단 말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자동차 기업들이 최근에 전기차 개발 속도 조절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 수소차 관련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을 참고해 보실 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내렸던 SK 이터닉스나 두산 퓨얼셀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로 꼽히는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수소 관련주들 다시 움직일까 이 부분들을 살펴볼 만한데 일본의 혼다가 3년 만에 미국에서 수소차 신차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가운데 미국 안에서 수소차 생산하는 첫 사례고요. 당연히 판매량이 많지는 않겠지만요. 여전히 미래차 옵션 가운데 하나로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를 기업들이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고 개발 속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느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차가 원래 모델 그대로 간다면 이 상대적으로 수소차가 경쟁 가능한 지점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부분인 겁니다. 현대차도 내년 상반기에 수소 승용차죠. 넥소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넥소 원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차가 나옵니다.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와 토요타가 수소 부문의 협력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아직은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관련해서 볼만한 것이 정부가 6월 중순쯤이 될 겁니다. 이 수소협력 대화라고 해서 한일 수소협력 협의체 출범할 텐데 이때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느냐, 생각보다 큰 내용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살펴보실 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상한가 제조기 우리 신 기자가 또 팁을 하나 좀 주고 가네요. 어쨌든 미국 시장을 놓고 보면 블룸에너지라든지 플로우파워나 이런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수소차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업 중에 하나니까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하신 분들 꽤 많으시죠. 존 림 대표가 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우리 시간 현충일에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박람회 기자간담회를 열었었는데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존 림 사장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자신감, 사장이라면 당연하지만 꽤 크게 드러냈습니다. 3년 전쯤만 해도 삼성바이오 고객사 가운데 이른바 빅파마로 불리는 대형 제약사 고객이 삼성바이오에는 3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여 만에 20곳 가운데 16곳을 고객사로 확보했고 아마 이 삼성 에피스라든지 경쟁 관계를 우려해서 추가로 수주할 곳들 안 되는 곳들 빼면 한두 곳 빼고는 거의 제약 바이오들 우리가 다 잡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동안의 환경이 어떻게 삼성바이오한테 유리하게 변했느냐? 여기도 미중 갈등 얘기가 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이제 생물보안법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제약사들이 한국 삼성바이오에 대한 수주문이 많이 하고 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게 존린 대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되게 많이 팔리면서 뭐 위고비라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삼성바이오가 주력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 위탁 시장이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간담회에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존님 대표가 항체 치료제 시장은 매년 사실 10%씩 성장하고 있고 치매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또 자가 면역 치료제 이런 것들로 수요가 늘 거기 때문에 삼성바이오한테는 나쁜 환경이 아니라 긍정적인 환경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장이 내놓은 자신감이 이어질지를 보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육공장에 대한 얘기들이 얼마나 빨리 나오나 이걸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5공장을 포함해가지고 제2캠퍼스까지 건설한 상황인데 간담회에서 이 존림 사장이 제6공장 스터디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수주 확대가 계속되면은 제3캠퍼스 역시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맵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구체화가 되는지 이거를 투자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DMO 시장에서는 뭐 압도적인 1등이니까 네, 위탁 개발 시장에서. 네, 예, 계속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인천 송도에 지금 공장들이 다 지금 집약해서 거기서 새로 짓고 있고 거기에 다 몰려 있으니까 또 생산성, 효율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 우리 요즘 최대 이슈입니다. 포항 앞바다. 우리바다에서 석유 가스가 140억 배럴이나 묻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얘기하고 연일 관련 주가 뜨겁습니다. 논란도 뜨겁죠. 진짜냐 아니냐. 또 그거를 탐사를 이제 분석을 했던 그 대표 지금 방한하긴 했습니다만 뭐 사기냐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파봐야 하는 거죠. 어찌 됐든 네. 오늘 오후 전 10시에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과정에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뢰성 문제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이 오늘 오전 10시에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 많이 가겠죠. 포항 영일만 깊은 바다에 왜 석유가스전이 있다고 봤는지 거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호주 최대 석유 개발사인 오일 메이저인 우드사이드가 사실은 2023년 하반기 보고서에서 이게 지난해 포항 앞바다 석유 개발 과정에 사실은 철수했다는 사실을 알려져서 왜 같은 지역을 두고 서로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기자회견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업부는 당시에 우드사이드는 이 자원개발기업 BHP랑 합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초기 단계 사업을 정리한 것뿐이지 심층 평가를 했더니 호주 기업이 장래성이 없어 철수했다. 이거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액트지오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일 만에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굉장히 큰 매상량을 제시했고 시추 성공률도 통상 케이스보다 사실은 많이 높은 20%라는 장밋빛 전망을 해놨는지에 대한 답을 시장에 명확하게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박사 대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진정성 얘기를 할 겁니다. 네. 만약에 거기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진짜 수혜주, 옥석 가리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면 너무 좋겠죠. 이 1969년에 그동안에 가난했던 나라 노르웨이가 지금처럼 부국이 될 수 있었던 게 국회유전이 터져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우리나라 상황에서 석유까지 나면은 국부펀드 통한 연기금 재원 뭐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노후 문제까지 사실은 해결이 가능한데 하나 생각해 볼 거면 실제 유전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정유 관련주 실적은
실제 한 10년 정도 뒤에나 되어야 영향을 미칠 거고요. 조금 더 빠르게 호흡을 본다면 최근에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은 실적에 더 빠르게 도움되는 게 해양 플랜트 관련주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올해 말에 시작하는 탐사 시추 작업 같은 것들 보면은 관련 사업 수주 가능한 업체들 찾아야 된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LS 마린 솔루션이 전거래일부터 꿈틀거리는 점 이런 것들 참고하실 부분이 있고요. 조선 플랜트 분야에서 전통적인 강자인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오션 이런 곳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조사에서 실제 석유가스전 존재가 확인되면 이때부터는 강관 쪽이나 케이싱 그러니까 시멘트 기업들에도 기회가 실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